혹시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지시나요?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아주 뜨거운 감자죠. 바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과 그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임대차 위기에 대해 깊숙이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아요. 특히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려는 분들이라면 요즘 뉴스 보면서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. 이게 단순히 좀 불편하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삶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럼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죠.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요, 바로 한국에만 있었던 아주 독특한 주거 형태, 전세가 있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이 전세가 지금 시장에서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어요. 네, 바로 이 전세 제도. 이게 참 독특한 시스템이었죠.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 없이 목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의 사다리로 삼을 수 있었고요. 집 주인은 또 그 보증금을 받아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 있었죠. 뭐랄까 양쪽 모두에게 꽤나 유용한 시스템이었단 말이죠. 하지만 이제 그 균형이 완전히 깨지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바로 전세의 월세화.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전세는 점점 줄어들고 월세만 늘어나는 이 변화. 대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까요? 자, 그렇다면 말로만 듣던 이 변화, 실제로 데이터로 보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일까요? 지금부터 구체적인 숫자들을 보면서 현실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가 3% 이상 올랐습니다. 이게 2015년에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역대 최고치입니다. 3%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평균치고요. 송파구나 용산구 같은 곳은 무려 6%가 넘게 뛰었어요. 그리고 이게 단순히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합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눈에 들어옵니다. 불과 몇 년 사이에 월세 계약의 비중이 시장의 절반을 훌쩍 넘어서 이제는 거의 대세가 되어버렸어요. 전세 거래는 반대로 확 줄어들었고요. 그리고 바로 이 숫자가 지금의 현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월세가 이렇게 늘어나는 동안 서울의 전세 매물은 1년 만에 무려 26%나 사라졌습니다. 전세 물건 자체가 말 그대로 씨가 마르고 있다는 뜻이죠. 그렇다면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그 고통은 과연 누구에게 가장 집중되고 있을까요? 안타깝게도 가장 취약한 계층이자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청년들입니다. 아, 정말 가슴 아픈 말이죠.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일자리나 학업 때문에 수도권으로 올라온 청년들이 점점 더 열악한 환경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실제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슬라이드가 그 악순환의 구조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. 전세가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전세값이 오르겠죠.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월세 시장으로 몰리면서 결국 월세 가격까지 같이 밀어 올리는 겁니다.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60% 이상이 월세에 살고 있는 만큼 이 충격은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.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던 걸까요? 시장을 이 지경으로 만든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이제 그 배경을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물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가 전세는 위험하다는 인식을 만들어서 월세 선호 현상을 부추긴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았던 몇몇 부동산 정책들이 의도치 않게 시장에 역효과를 내면서 이 전세의 월세화를 더 빠르게 만들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. 자,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. 정부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전세 보증금을 끼고 또 다른 집을 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갭 투자를 막는 것이었습니다. 투기를 잡겠다는 아주 좋은 의도였죠.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결과적으로 전세 매물의 주요 공급원 역할을 하던 다주택자들의 시장 진입 자체를 막아버렸고 이게 결국 전세 공급 가뭄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합니다.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바로 이 대출 규제입니다. 사실 전세를 구하려면 큰 목돈이 필요하고 대부분 대출을 이용하잖아요. 그런데 정부가 시장 과열을 막겠다며 전세자금 대출을 강하게 옥죄면서 정작 집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마저 대출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월세 계약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. 자, 원인까지 짚어봤으니 이제 미래를 봐야겠죠. 과연 이 혼란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?
해결책은 있기는 한 걸까요? 마지막으로 시장의 미래를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. 정부도 물론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당초 올해 말로 예정됐던 대책 발표가 내년 초로 미뤄진 걸 보면 그만큼 고심이 깊다는 뜻이겠죠. 하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와 여전히 높은 전세 수요가 맞물려 있어서 당분간은 시장 불안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한 전문가의 이 경고는요, 이 문제가 단순히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 사다리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.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과 함께 질 좋은 주택 공급이 정말 시급한 이유입니다. 오늘 우리는 사라져가는 전세와 치솟는 월세 속에서 위태로워진 주거 사다리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. 수많은 서민들의 오랜 꿈이었던 내 집 마련. 과연 이 꿈은 이대로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리는 걸까요? 우리 모두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.